21세기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변하다. 지금 국민의 밑바닥에 있는 정서도 결국은 변화의 욕구라고 한다. 우리는 다음 대선에서도 틀림없이 대권주자들로부터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 익숙한 말을 또다시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오자면 인간 세상에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저귀를 적신 아기밖에 없다. 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변화는 진보를 가져오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김택진이 회사원에 머물렀더라면, 안철수가 의사에 머물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범한 변호사에 만족했더라면 그들의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변화에는 지식이 필요하며 진보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간파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명문대를 나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한 갑부들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준다. 의사, 변호사, 박사, 회계사 출신이 남아돌고 권력자가 흔해 빠진 세상이니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공하는 사람들은 평생 한 직업에 매달려 주어진 삶에 순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수없이 많은 내 친구 갑부들 옆에서 관찰해온 결과가 그렇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항상 변화를 사랑해왔다. 변화는 도전이자 내게는 일종의 흥문제다. 나는 누구인가? 초등학교 동창들은 나를 극빈가정의 학습 지지나침으로 알고 있다. 중학교 동창들은 유도를 잘하던 나를 문제서클의 문제아로 알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무술 좋아하고 공부 또한 잘했던 나를 공부 천재로 알고 있다. 동창들은 나를 F학점의 사나이에 25번 이상 망가진 집안에서 방황하던 태권도 사범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식의 출세를 꿈꿨던 20대의 나는 휴일도 잊은 채 죽기 살기로 일했던 현대건설 직원이었다. 30대 초반에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한 대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백수였다. 30대 중반에 나는 용산 컴퓨터 상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 장사꾼이었다. 40대 말에 나는 직원 150명이 1년 매출만 수백억 원을 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총수였다. 39세에 나는 동아일보 출간 30대의 창업, 맨주먹 승부의 첫머리에 등장할 정도의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42세에 나는 실패한 기업인이면서 법의 수배를 받는 경제사범이었다. 43세에 나는 양평의 민박집에서 1년 동안 자살 생각만 하던 위장 낚시꾼이었다. 44세에 나는 양재동 오피스텔에서 숨어 살면서 수백만 통의 메일을 한 번에 발송하는 스팸 메일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45세에 나는 캄캄한 암흑 밖으로 나와 정보브로커 등 책을 3권이나 출간한 저술가가 되어 있었다. 16세에 나는 정보브로커 책을 통하여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빛과 같은 속도로 테헤란 내에 6개의 기업을 설립하면서 재기에 성공한 벤처기업과 대우를 받고 있었다. 47세에 나는 35번이나 정보중개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공 철학을 전파한 강연가였다. 48세에 나는 현시가로 100억 원이 넘는 강남 삼성동 집을 팔고 파주의 헤이리 마을에 정착하면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다. 19세에 나는 복고풍을 타고 옛날 추억이 담긴 영화 포스터 판매를 시작해 1년 만에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0세에 나는 개인박물관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헤리트리 아트 뮤지엄을 설립했다. 2022년 8월 1일 현재 나는 7개월 만에 동영상 1900개를 올리고 유튜브에서 지혜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로 유튜버로서는 신기록이다. 인터넷에서 캡이라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대중성은 안중에도 없지만 10권의 책을 내고 수많은 매니아를 거느린 나는 아직도 꿈을 꾼다. 아이디어 클럽, 비즈니스걸에서 카페걸에서 갑부학당, 지혜섭, 모바일 커피숍, 명예의 전당, 귀천사모, 친구를 이기, 힘이 되는 좋은 글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제법 알려진 수십 개의 사이트들이 모두 내 작품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10대 시절의 성적표를 잣대로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한다. 나의 경우에도 내 친한 친구들조차 내가 학교 졸업 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사색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왔었는지를 상상조차 못한다. 지금도 그들은 봉사적 리더십의 실천 같은 내 고귀한 목표를 알지도 못하며 내가 사회의 평가에 왜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짐작조차 못한다. 중마고우들은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지금의 나를 운 좋게 부자가 된 친구쯤으로 간주한다. 초등학교 동창들은 열등생이었던 내가 작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다. 태권도 선수로 활약해 어쩔 수 없이 F학점을 줄줄이 꿰찰 수밖에 없었던 공관대학의 동창들은 당시의 조폭 같던 내 모습과 대비하여 지금의 나를 매우 신기하게 여긴다. 내가 중동을 누비던 20대의 사람들은 나를 노가다라 불렀고 지금은 나를 작가라고 부른다. 장사꾼 시절의 친구들은 아직도 나를 장사꾼으로 여긴다. 사업가 시절의 친구들은 아직도 나를 사업가로 여긴다. 투자자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투자자로 여긴다. 삼성동에 살던 시절 내 재벌 이웃들은 나를 운 좋게 성공한 벤처기업가쯤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실명과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은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나를 작가로서만 알고 있다. 그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심층자아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늘 세상은 어떤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순순히 그 역할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것으로 끝이다. 당신의 권력은 그 역할에 할당된 작은 양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 케빈은 내가 24년 전에 창조한 내 아이덴티티다. 오늘 케빈은 내 자신보다 더 유명하다. 해결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케비주의자도 있다. 그처럼 당신도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다. 당신 자신과 구별되는 당신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당신을 극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많은 역할을 연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순간이 요구하는 연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유주의자의 얼굴을 보여주었고 매파에게는 매파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아무 그를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공격할 수도 없는 법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나는 역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더욱 큰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 나는 저술과 강연을 통하여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고 역사상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욱 치열하게 살다 간 인물로 기억되고 싶다. 어느 비바람 몹시 치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 40년 전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캐뷰는 세속의 모든 일에 넌더리가 난 까닭의 예술마을 헤이리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의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난 사후에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했다. 오늘도 그의 묘비에는 캐뷰주의자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난 이미 내 묘비명에 새길 글귀까지 정해놓았다. 이렇게라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아마 내 집사람은 지 꼴리는 대로 살다가 돼진 놈이라고 새겨놓을 것이다. 남과 완전히 다르고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어했던 캐뷰. 여기 잠들다. 열심히 살았다. 열정적인 삶이었다. 열정이 내 삶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한 마리 늑대처럼 강하고 때로 교활하게 살았다. 역경을 겪은 만큼 축복도 받았다. 노력한 만큼 받았다. 당한 만큼 돌려줬다. 아니 2배로 갚아주었다. 열렬한 사랑도 했다.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도 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이상적인 아들도 얻었다. 직장생활, 장사, 브로커짓도 해봤고 사업은 물론 많은 책도 발표했다. 도시빈민으로 출발해서 성공도 했다. 이만하면 출세도 했다. 돈도 벌 만큼 벌어보았고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아보았다.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은 다 누려보았다. 변화와 스릴을 만끽하며 정말 재미있게 살았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 정도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내 생에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음이여 오라. 나는 너의 친구다.